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 울프입니다. 우리 안다르 많이 좀 사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에코 마케팅이고요. 원래는 매수 의견이 좀 강하긴 한데 주가가 상박 수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잡음들이 조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좀 다시 좀 변경을 해서 관망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결실도 있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신영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 수렴 구간에 있는데 이 수렴 구간에서는 하단으로만 치지 않는다면 좀 상승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상승을 기대하지만 뭔가 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투자 아이디로 보면 레깅스로 시작된 애슬레저 시장이라고 해서 안다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코 마케팅, 안다르 경영 정상화 및 마케팅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다라는 투자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제가 나중에 기사도 소개할 건데요. 반면에 이제 95.95% 정도의 연간 퇴사자가 발생을 했다. 전체 170명 중에 142명이 퇴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이 남아있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동안 안다르가 방만한 경영을 했었고 그거를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중간에 희생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거고요. 이 변화를 위한 그 희생이라고 접근을 한다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가 추세상 추세 수렴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파란색 선을 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보라색 선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추세 하단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기대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신영증권의 신수연 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5월 말부터 연계 편입된 안다르의 매출 기여에도 불구하고 광고 선전비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회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전반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부담이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하락이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볼 때 주식이라는 거 중장기 관점에서 브랜드 인지 제고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판단되니까 좀 우리 에코 마케팅을 좀 기다려 보자, 투자 매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자는 겁니다. 자, 계속 안다르에 대한 얘기가 중간중간 나와요. 안다르라는 지속 가능성 높은 브랜드를 인수하여 단기 내 턴어라운드를 성공시켰던 점이 고무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네 회사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 잘 나가는 거 아닐까,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주 현황을 보면 김철웅 대표 47.41%, 그리고 시세 현황 보면 참 세 달 전까지만 해도 16%로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은 5%대예요. 연간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요약을 보면 동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 중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 모두 수행하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다라는 거죠. 2017년 8월 이수한 데일리 앤코 콘텐츠를 마케팅 활용한 전자상거래 업체이기도 합니다. 뭐 이상한 거 많이 팔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들은 뭔가 많이 사더라고요. 뭐 안마기 같은 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중간에 또. D2C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가 1분기까지 이어져, 자, 비용만 해도 173억 원 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최근 유상 증자를 통해 요가복 전문 브랜드
안다르 지분의 56%를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45만 주를 정례 취득하기로 결정함. 자, PER 밴드와 PBR 밴드를 보면 중단에서 조금씩 올라와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풀 퍼널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하는 회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케팅 솔루션에 대해서 뭐 오토메이션, 애널리스틱, 그리고 이제 뭐 컴패니언 오토마이제이션, 서치 마케팅 매니지먼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네들 이런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네들의 당신들의 회사 뭐 제품 이런 것들 잘 팔릴 수 있도록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각종 마케팅을 잘 하겠다라는 내용들의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알 수 있는 건 아마 그 다트 공시를 통해서 몇 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가 보면 뭐 데이터 전문팀, 미디어 전문팀, 마케팅 테크팀, 뭐 UX, UI,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앱 마케팅 전문팀이 있죠.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이제 제품 판매 전략을 세우려면 이러한 팀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하고 다각도로 협업을 해서 마케팅을 해야 한 개라도 더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자, 광고 대행업으로 주식회사 에코 마케팅이 있고 전자상거래업에 주식회사 데일리앤코가 있습니다. 데일리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 기반으로 D2C 런칭한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클럭, 몽제, 유레카 몇 가지 들어봤어요. 클럭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미니 마사지기 제 친구도 샀는데 쓰다가 좀 죽음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 본업을 잘하고 있는가? 예, 디지털 광고 종합 대행 서비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당사의 빅데이터 마케팅 광고 기획 제작에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전 미디어 직거래를 집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 최소화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종합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자, 광고 대행업 보고서 기준으로 해당 사항 없다고 뭐 나와 있는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분기마다 뭐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발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회사 데일리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카, 몽제, 뭐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매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죠. 물건을 떼다가 잘 파는 그런 회사 그 중에 하나가 유리카다. 유리카라는 브랜드인데 첫 데일리앤코가 첫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가격 정책 프로모션으로 활용을 해서 자사모를 통해서 팔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업이익, 수익, 실적을 보면 이제 단순 계산만 해도 곱하기 4만 해도 작년보다는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선방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 주요 제품 광고 집행비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크게 변동 없이 네이버, 카카오 10에서 30%, 뭐 15%에서 20% 정도 받고 있다. 자, 데일리앤코 화장품, 생활용품 비율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죠. 36%, 39%, 그리고 판매 수수료로 23%나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안다르라는 브랜드 부활 저의 코멘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팬데믹 해소 때는 더욱더 많은 수요가 또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이때를 통해서 이제 안다르라는 회사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코 마케팅이 이제 디지털 전방위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야외 활동이 점점 더 많아지면 우리 여성분들 이쁜 레깅스 하나 장만하셔서 등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소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뭐 매출이 급감을 한다거나 그런 게 보다는 이런 디지털 광고는 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망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이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러한
레드 오션 같은 블루 오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다르라는 토끼도 좀 더 기다려보고 연결 매출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것이죠. 자, 에코 마케팅 만나 군살 뺀 안다르 성장 엔진을 달았다라는 기사와 에코 마케팅 삼킨 안다르 6개월 사이 80명 나갔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가슴 아프죠. 자, 또 이제 기사 중에 뭐 이런 속도라면 하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어쩌고 저쩌고 하고 2023년 예상 매출액을 2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으나 2022년 2,400원 상황 변경한다라고 덧붙였다.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계속 늘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주가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의 생각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투자가 있어야 결실도 있는 법이라는 신용증권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 추세상 수렴 구간에 있는데 주가 추세 수렴 구간에 있는데 하단으로만 이렇게 치지가 않는다면 상승을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승만 기대하기에는 몇 가지 좀 봐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 관망을 지금을 해보고 주가가 원래 추세대로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